안녕하십니까? 도리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배워야 할 경제적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로부터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일본 경제가 왜 갑자기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1. 일본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 많은 연구들은 일본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의 하락 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진입이 힘들고 효율성이 낮은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 경제 기능의 약화됩니다.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업을 떠나고 일을 못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의 말을 잘 듣고 규제만 잘 지키는 기업만 살아남게 됩니다. 둘째, 소위 좀비 기업 가설입니다. 은행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대출과 금리 감면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기업을 연명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ICT 투자 과소 가설입니다. ICT란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90년대 세계의 생산성 상승을 견인했던 ICT 투자가 일본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 서류가 아니면 행정적인 일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경제의 정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정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고이즈미 정부가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조개혁을 단행합니다.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예로는 ICT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우편사업과 도로공단의 민영화, 노동자 파견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효과가 발휘되기 전에 엔화의 약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엔화의 약세는 다시 일본 기업의 수출 증가에 이어졌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일본은 전후 가장 긴 경기 호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의 기간 동안의 기업은 근본적인 조직 개편과 개혁은 멈추었습니다. 고용의 삭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경기 회복이 역설적이게도 큰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지연시켰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위기와 지진으로 인한 대재난을 만나서 수출 기업들의 업적이 하락하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3.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일본이 20여 년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일본 경제의 미래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빠르게 전환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폐의 유동성을 증가시킨 아베노믹스는 일시적으로 경제를 좋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4. 일본의 실패에서 얻어야 할 교훈. 한국 경제 시스템은 세계에서 일본 경제 시스템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실패를 답습해 갈 위험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은 일본과 같은 노동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때 퇴출한 재벌과 기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가진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독과점 구조로는 일본처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유효성을 상실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버려야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그리고 교육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지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경제의 침체가 1993년 자민당 정권의 붕괴 이후에 일본에서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어진 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이 누구일까요? 민주주의 이후 많은 엘리트들이 정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리더그룹이 등장하여 시장 경제 기능을 회복시키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뛰어난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도리킴 아카데미는 뛰어난 리더가 배워야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리더 교육의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